내 이름은 타카마 요시키.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32살이다. 아빠는 지금 시외로 출장을 가셔서 지금은 엄마인 아츠미와 둘이서 살고 있다. 요시키, 오늘은 야근한다고 했지? 응, 밤 10시에 출근해. 그렇구나. 아직 눈은 안 와도 길 얼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 고마워 엄마. 다녀올게. 그러고 나서 나는 집을 나와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뭐야? 일기예보에 눈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조금씩 오기 시작했네. 설마 아침 되면 눈 쌓여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운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공장에 도착하자 신발이 절반 파묻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타카마씨, 수고하시네요. 아, 코자카이 씨 안녕하세요. 일기예보에서 눈 안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일기예보 봤을 땐 눈 안 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퇴근할 때 차 엄청 막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30분이면 갈 거리도 1시간은 걸리겠어요. 진짜 끔찍하네요. 이래서 눈 오면 힘들어요. 눈 치우는 것도 싫네요. 아, 진짜요. 특히 야근 마치고 눈 치우는 건 진짜 고문이에요. 그냥 빨리 자고 싶은데. 맞아요. 저도 작년에 주차장 앞에 눈이 쌓여 있어서 야근 마치고 1시간 동안이나 눈 치웠거든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진짜 고생하셨겠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 야근 마쳤을 땐 많이 안 쌓여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나는 코자카이 씨 말에 무척 동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러길 바라며 일을 했고 결국 역시 쌓였네. 보기 좋게 절망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히네. 차가 앞으로 전혀 안 가잖아. 나는 정체에 진절머리가 나면서도 천천히 운전을 했다. 그렇게 1시간 후 나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겨우 도착했네. 나는 정체에서 벗어나 드디어 집에 도착하자 나도 모르게 안도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냐면 주차장 앞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다. 진짜 어떤 꼬맹이가 장난친 건가? 걸리면 가만 안 둬. 나는 너무 열이 받았지만 30분 동안 주차장 안에 눈을 치우고 녹초가 돼서 어떻게든 차를 주차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시키? 그렇게 땀범벅이 돼서. 눈 치우고 왔어 엄마. 어디 있는 눈? 밤 동안 우리 집 주변은 어느 정도 눈 치워놨을 텐데.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 눈 주차장 안에 쌓아둔 거 아니지? 무슨 소리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데 눈을 쌓아두면 차를 못 댈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말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사실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주차장 안에 눈이 쌓여 있어서 그 눈 치운다고 진짜 힘들었어. 뭐, 진짜? 응, 아마 애들이 와서 장난친 거겠지. 근데 애들이 눈을 쌓을 수가 있나? 근데 만약 어른이 이런 짓 한 거면 너무 이상하잖아. 솔직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나는 너무 지쳐서 깊게 생각할 힘이 없었고 목욕을 한 뒤 바로 잠들었다. 그리고 밤이 됐다. 일어났어. 피곤해 보이네. 그런 상태로 일 갈 수 있겠어 요시키? 괜찮아. 오늘만 가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응, 알았어. 차 시동 좀 켜고 올게 엄마. 나는 밖으로 나가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뭐야? 왜 이런 곳에 눈이 쌓여 있는 거야? 나는 현관 앞에 쌓여 있는 눈더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대체 뭐야? 왜 이런 데 눈이 쌓여 있냐고. 솔직히 대체 어째선지 영문을 알고 싶었지만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었다. 나는 얼른 삽을 들고 딱 필요한 만큼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내고 서둘러 차로 갔다. 그런데 차 뒤쪽에도 눈이 쌓여 있어서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단 나는 차 시동을 켠 후 서둘러 차 뒤쪽에 쌓인 눈을 치워냈다. 힘들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 누가 현관 앞이랑 주차장 같은데 눈을 쌓아놨지 뭐예요? 퇴근해서도 눈만 치우고 출근할 때도 또 눈만 치우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동네 애들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타카마씨? 그런 걸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장난꾸러기 애들 짓일 수도 있고 개념 없는 이웃이 한 짓일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 이웃이 한 짓이면 진짜 몰상식한 사람이네요. 그런 짓 할 만하다고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타카마 씨? 딱히 짚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근처로 이사 온 사람은 없어요? 이사? 한 명 있다. 카타감이라는 사람.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인사 정도는? 근데 이런 이상한 짓 할 사람 같진 않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도 그럴 게 우리 집 주위에도 우리 집 현관 앞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이웃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개념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코자카이 씨 주위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었구나. 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몰라요. 뭐가 됐든 일단 그 이웃을 좀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일도 그 이웃이 이사 오고 나서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생각 못했네. 고마워요, 사자카이 씨. 나는 회사 동료인 코자카이 미토메 씨의 충고에 따라 최근 근처에 이사 온 카타가미 씨를 경계하기로 했다. 또야! 주차장에 눈이 쌓여있는 걸로 모자라서 눈사람까지 생겼잖아. 뭐하는 놈이야 대체? 집에 돌아오자 주차장에 눈만 쌓여있었다. 심지어 그냥 눈만 쌓여있는 게 아니라 눈사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이라고밖엔 생각이 안 된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30분 동안 눈더미와 눈사람을 치우고 차를 댔다. 겨우 다 치웠다. 타카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마 요시키네 씨도 또 집 앞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네? 설마 사토시 댁에도 누가 눈을 쌓아놨어요? 네, 맞아요. 대체 누구 짓인지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개인적으론 카타가미 씨가 수상한 것 같아. 콘도 씨 언제 오셨어요? 눈 피해 얘기가 들려서 말이야. 사실 우리 집도 피해를 봤거든. 콘도 씨는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우리 집엔 마당에 눈을 쌓아놓거나 현관 앞에 눈집을 지어놨더라고. 진짜 현관 앞에 눈집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이런 짓한 놈은 우리 가족한테 눈집에서 살라고 하는 건지 심하네요. 콘도 씨 댁도요? 우리 집도 주위에 엄청 큰 눈덩이가 굴러다녀서 눈덩이 치우느라 꽤 고생했어요. 그랬구나. 진짜 악질적인 놈이네. 그럼 요시케네 씨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 우리 집은 현관 앞에 눈을 쌓아두거나 주차장을 막아두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주차장에 눈사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야? 우릴 놀리는 거야?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콘도 씨. 그런데 아까 카타가미 씨가 수상하다고 하신 건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그렇고 밖이 너무 춥네. 일단 다른 데서 얘기하자, 요시키 씨. 그러네요. 그럼 저희 집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밖에서 얘기하는 걸 일단 멈추고 우리 집에서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카타가미 씨가 수상하다는 이유는 뭔가요, 콘도 씨? 사실 요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길래 잠시 잠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타가미 부부 같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옮기고 있는 걸 목격했어. 계속 쫓아가려다가 추워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들어갔지만. 콘도 씨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 앞뒤가 맞기 시작하네요. 왜요? 아니, 들은 얘긴데 카타가미 씨 남편이 토목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휴업 보상으로 일을 쉬고 있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 일하고 있다면 이런 데에 시간 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런 짓 할 사람은 제한적이야. 생각해봐. 이만큼 눈을 남의 집까지 옮기는 건 꽤 노동이잖아. 확실히 전 이런 짓을 할 체력이 없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요시키. 근데 평소에 체력이나 근력을 쓰는 사람이면 얘기가 다르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우리 셋은 카타가미 부부가 한 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작전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 뭐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게요. 아마 우리 말고도 피해본 사람이 더 있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밤에 망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같은 피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일단 마을 회장님한테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마을 회장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러려나? 그럼 역시 망을 봐서 증거를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 후 우리는 몇십 분 동안 얘기를 나누고 교대로 망을 보다가
범인을 찾으면 연락해서 셋이서 다 같이 범인을 붙잡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벽 1시네. 역시 어둡다. 그리고 추워. 나는 콘도 씨가 짠 작전대로 새벽 1시부터 망을 보기 시작했다. 콘도 씨의 말대로는 지난번에 카타가미 부부 같은 사람들을 본 건 밤 12시쯤이었으니 아마 밤 12시쯤엔 안 나타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딱히 별소리가 안 나는 걸 봐서 예상이 맞았던 것 같다. 뭐 눈이 온다고 해서 매일 그런 짓을 할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역시 오늘은 안 하는 건가? 아, 춥다. 나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1시간 뒤 교대 시간이 돼서 콘도 씨에게 연락했다. 콘도 씨, 요시케예요. 요시케, 지금 상황은? 지금은 딱히 이상 없어요. 그래, 추웠지? 지금 교대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너무너무 추워. 콘도 씨에게 연락하고 나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 콘도 씨가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몇 분 뒤 콘도 씨는 따뜻한 마실 거를 들고 나타났다. 추웠지, 요시케? 이거 따뜻한 홍차라도 좀 마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나는 콘도 씨에게 홍차를 받아 바로 마셨다. 좀 살 것 같다. 좋아, 그럼 교대하자. 홍차를 다 마시고 나는 콘도 씨와 교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요시케, 잠깐만. 지금 무슨 발소리 못 들었어? 발소리야? 뭔가 들린 것 같기도. 그러자 그때 이쪽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나와 콘도 씨는 그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도록 급히 몸을 숨겼다. 자, 오늘도 힘내자. 운동. 몸을 안 움직여두면 일 시작했을 때 힘들 테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웃겼어. 타카마시는 멍청한 아들 거의 울면서 주차장에서 눈사람 치우고 있었지? 멍청한 아들이라니. 저런 짓을 해놓곤 잘못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야? 요시케, 이걸로 확실해졌네. 나는 콘도 씨의 말에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카타가미 부부의 악행을 촬영했다. 왜 우리가 바로 현행범으로 붙잡지 않았냐면 그 둘이 발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모습을 살핀 뒤 우리는 사토시에게 연락을 하고 그제서야 카타가미 부부에게 말을 걸었다. 카타가미 씨, 당신들 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거죠? 뭐? 당신은 콘도 씨였나? 그리고 타카마시네 아들이지? 그냥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 아, 남의 집에 눈을 쌓아서 괴롭히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몰랐네. 뭐야? 트집 잡는 거야? 아직도 발뺌하네요. 이걸 보고도 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젠장, 찍고 있었어? 카타가미 부부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만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귀가 죽어서 이쪽을 노려봤다. 그게 어쨌단 거야? 당신들 집주인 눈도 치워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지금 불만이라도 있단 거야?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냥 눈을 치운 게 아니잖아. 그냥 괴롭힌 거지? 뭐? 당신은 뭐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건 됐고 대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놓고 그 태도는 뭐야? 아, 꽥꽥 시끄러워 죽겠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딱히 상관없잖아. 내가 운동 좀 하겠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들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 무슨 잘못. 그냥 장난친 거잖아. 어른이면 그냥 웃어 넘겨. 카타가미 씨네 남편은 콘도 씨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그런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 저기요, 그럼 앞으로도 눈이 오면 이런 짓을 하겠단 거예요? 그래. 뭐 불만 있어? 그럼 본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이 멍청아. 카타가미 씨네 남편은 그런 말을 뱉곤 사과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폭발하게 했다. 뭐야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대체 뭘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을 휴대폰의 증거 영상과 함께 마을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카타가미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화가 폭발해서 눈을 카타가미 씨네 집에 버리게 됐다. 그 결과 카타가미 부부는 눈이 올 때마다 집에 눈이 쌓이게 됐고 이제 더는 예전 같은 말을 뱉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감을 사서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카타가미 부부는 스스로 회사의 정근을 희망해서 야반도주라도 하듯 마을에서 모습을 감췄다. 수고했어. 야근하느라 고생이네, 요시케. 콘도 씨는 이제 출근하시는 거죠?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 다녀올게. 그렇게 이상한 부부가 사라진 뒤로 마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 일 이후로 이웃끼리 사이가 깊어졌고 예전보다 더 사이좋게 그리고 즐겁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분명 힘들기도 했지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끝이 좋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다.